제가 이제 신간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서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미래 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시대다, 이렇게 그냥 압축해 볼 수도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보편지능이 됐을 때는 거의 5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조금 한 번 더 사회가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화폐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다시 달러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자기들이 어떤 기축통화를 주도권을 잡아보겠다고 해서 금을 사모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금값도 올라가고, 금이 이제 지구상에서 이렇게 희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화폐 역사에서 금이 더 소중한데 왜 돈을 다루는 것을 은행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은을 호칭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널리 이렇게 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은은 뭐냐면은 은이 화폐가 된 거였고, 그것을 담보해 주는 것이 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은화, 처음에는 금화였죠. 처음에 그 화폐가 소수가 썼을 때는 금화였죠. 다시 금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은이 이제 통용이 되다가 금은 근본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폐로 바뀌게 되죠. 이 달러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왔는데, 근본위제가 이제 1971년에 없앴죠. 그러면서 약속화폐 시대가, 전 세계가 약속화폐 시대가 된 거죠. 그냥 국가가 국가의 권위로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국가가 보장을 해줄 때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그 화폐 뒤에는 뭘 보장해준다는 얘기죠. 그 화폐가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시대가 오고 있고, 제가 비트코인이 실패할 거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달러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보냐고요. 암호화폐 시대가 온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험실의 쥐다라는 표현까지 제가 했던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실험 중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점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실제 화폐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암호화폐가 돌아다니게 이제 과도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은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책에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만물 가치 평가, 인정. 그러니까 만물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것을 전 세계에 그 인정한 사실을 공유하게 되고, 그 인정한 사실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 모든 화폐의 흐름에 뒤에 물질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환이 가능한 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이건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물망이라고 부를 거예요. 만물가치 평가 인정 공유 교환망이에요.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자, 블록체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근본위제에서 금이 이제 금고로 들어가고 지폐로 바뀌면서 은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것들이 금처럼 보편적인 어떤 1대1 그 어떤 달러란 이 그림은 몇 달러다 뭐 이런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램수가 나오고, 이 지구상에서 대략 금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런 게 딱 정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금관 같은 것들이 미개발일 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노다지가 나오고 뭐 이랬던 건데, 지금은 글쎄 숨겨진 금광이 과연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대충 이 지구상에 퍼져 있을 법한 금의 양도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구 전체 덩어리하고 성분 이런 거 조사를 해보면은 어찌됐건 그렇기 때문에 금이 달러의 본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량화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정량화 되지 않는 것들, 쉽게 가치 평가가 되지 않는 것들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인정할 만하게, 평가 인정이 들어가잖아요. 만물가치 평가 인정할 만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는 분명히 암호화폐로 가되 그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담보해주는 그 물질들이 다중본위제가 되는 겁니다. 즉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 하나도 그 암호화폐를 담보해주는 담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웃는 미소.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웃을 때마다 새로운 가치가, 돈의 가치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보상이 될 수도 있다. 잘 웃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아무튼 전혀 인정받지 않았던 심리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우호적인가. 겉으로 표정으로만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얼마만큼 잘해주는가까지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건 추상적인 것들이 점점점 평가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돌멩이 하나까지, 풀 하나까지도 예전에 그 달러를 금이 보장을 해줬듯이 암호화폐를 보장해주는 다중본위제, 모든 물질이 보장을 해주게 되고, 거기에는 심지어 추상적인 것까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미소까지 예전에 금이 했던 역할을 미래 화폐에서 그 본위 역할을, 보장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가치 평가가 됐을 때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 끝도 없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